유강남 선수 이야기거든요. 네. 조금 자, 아쉬운 예. 소식이었죠. 사실 17일 유강남 선수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 왼쪽 무릎 내측 반월판 연골 기시부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구단이 발표를 했습니다. 재활까지는 7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뭐 시즌 아웃이죠. 내년 스프링 캠프 때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수술로 시즌 아웃이 결정이 됐는데 사실 이 반월판 부상을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야구 선수들 중에는 이 반월판 부상이 생각보다는 뭐 많진 않았더라고요. 혹시 뭐 농구 쪽에는 이게 많은지? 농구 쪽에서는 굉장히 좀 큰 수술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수술이긴 한데 농구 쪽에 굉장히 좀 많은 수술이죠. 그래요? 오히려 방향 전환이 굉장히 많은 농구 선수들은 3번씩 한 선수들도 있어요. 아 그래요. 예. 그래서 이 부상이 오히려 제가 농구 아무래도 기자다 보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좀 공부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알고 있는 거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의학적 지식은 전무합니다만 제가 이제 취재를 해왔던 의사 선생님들과 인터뷰하면서 취재를 해왔던 것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간단히 반월판 이 무릎이거든요. 이 부상의 경우 치료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가장 좋은 게 자연 치료. 그냥 재활, 시간 갖고 재활하는 거. 두 번째, 유강남 선수가 받은 봉합술. 봉합술. 안 좋은 부분을 봉합을 하는 거예요. 세 번째가 반월판의 이제 안 좋은 부분을 아예 잘라내는 절제술입니다. 미국의 스포츠 닥터들은 흔히 봉합술을 리페어라고 하고 절제술을 리무브라고 부릅니다. 좀 이해가 되시죠? 그러니까. 네. 예. 그래서 어떤 장단점이 있냐? 봉합술의 경우 재활 시기는 더 오래 걸려요. 그런데 오히려 치료가 잘 될 경우에는 그만큼 신체 능력에 큰 저하는 없습니다. 아예 없진 않겠지만 없을 가능성이 좀 커요. 그래서 어떤 선수가 있냐면 농구에서는 NBA로 치면 러셀 웨스트브룩 있잖아요. 2013년에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고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이 반월판에 봉합술을 받습니다. 유강남 선수처럼. 그래서 웨스트브룩은 유강남 선수처럼 한 반년 정도 걸리고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돌아와가지고 3년 뒤에 MVP를 수상한 거죠. 예. 다만 절제술의 경우에는 재활 시기는 오히려 정말 짧아요. 2010년 크리스폴 포인트 갓이라 부르는 크리스폴이 한 수술이 바로 이 절제술인데 시즌 중에 딱 2달 하고 복귀를 했어요. 그런데 이 짧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. 절제술 이후에는 운동 능력이 좀 확연히 감퇴할 가능성이 커요. 아예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는 대표적인 선수가 2019년에 오세근 선수가 해가지고 그냥 아예 이걸 없이 살고 있거든요. 절제술을 해서. 네, 절제술을 해서. 그래서 봉합술이 재활 이 기간은 길지만 오히려 운동 능력의 감퇴는 적은 편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시즌 아웃구 수술이라고 해서 마냥 그렇게 좌절하실 건 아니다. 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, 되게 기자 같았어요. 오, 그 굉장히 지금 유익한 정보를 저도 굉장히 지금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섭외한 이유가 또 이제 여기서 하나 좋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지난해에 이적을 하고 나서 121경기에 2할 6푼 1리, OPS 0.716, 10홈런을 기록을 했었던 유강남이고 이번 시즌은 조금 더 부진하긴 했습니다. 1할 9푼 1리, OPS 0.599, 홈런이 5개 20타점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통증을 가지고 이런 플레이를 했었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재활이 잘 되고 본인이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내년에는 이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 다시 이제 본인의 몸값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유강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많은 의견이 있고 팬들의 어떤 기대치에 충족을 못한 건 사실인데 저는 조금 더 좀 여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좀 승부처의 약한 모습이 좀 아쉬웠어요. 그런데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이 방망이도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그리고 유강남 선수가 합류하면서 이 마운드 안정감이 높아졌다는 부분이 저는 인상적입니다. 예, 지난해 롯데 팀 평균 자책점이 전체 2위였습니다. 그리고 사실 올해 초에 정말 극심한 슬럼프를 겪었는데 이게 또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탈이 난 거였거든요. 아직 조금 시간이 더 있잖아요.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번 수술에 대해서 비하인드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요. 저는 이 구단의 결단도 이 한 몫을 했다라고 봅니다. 이게 뭐 제가 선수의 정확한 상태를 이렇게 본 건 아니지만 구단에 따르면 이 유강남 선수의 상태가 엄청 안 좋거나
아니면 이 수술의 어떤 부위가 엄청 크거나 그건 아니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유강남 선수 자체도 재활을 할 것이냐 수술을 할 것이냐 계속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사실은 수술도 살짝 이렇게 좀 미뤄진 감이 그렇구나. 있거든요. 왜냐하면 선수는 이게 몸이 또 재산이다 보니까 이 칼을 대는 거에 좀 예민할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유강남 선수는 지금까지 웬만해서는 자리를 길게 비운 적이 없는 선수예요. 철강화. 네,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이거 조금 재활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쉬면 나아졌다가 뛰면 조금 또 아파지고 이런 게 조금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구단이 굉장히 이제 복수의 병원에서 체크를 받았다고 해요.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가장 좀 저명한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리페어를 하면 물론 올해는 보지 못하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당장 유강남 선수가 없는 게 좀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유망주 분들이 좀 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좀 더 멀리 보겠다. 이 유강남 선수를 우리의 뭐 패밀리적인 어떤 그런 거에 생각을 해서 당장 못 보더라도 조금 더 길게 보겠다. 이렇게 좀 결단을 내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롯데 팬분들께서 또 이제 슈퍼 채팅을 써주셨는데 반반병님께서 유강남 선수가 재활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내년부터 롯데 안방을 잘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. 롯데 팬들은 올해는 가을 야구를 기대하고 있지만 내년은 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유강남이 그 중심에 있을 겁니다. 유강남 선수 화이팅입니다. 이거는 유강남 선수 눈물 흘릴 것 같은데. 네, 유강남 선수가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진짜 감동을 받으실 것 같고, 또 롯데 팬분께서 로프차님께서 롯데는 내년에 잘한다고 해도 재계약은 아닌 듯, 할 거면 반으로 낮추는 게 나을 듯이라고 또 이제 T 같은 말씀을 또 냉정하게 또 네, 말씀해 근데 주셨고요. 이것도 또 맞는 또 어떻게 네. 보면 또 하나의 그렇죠. 의견이죠. 예. 네. 또 그러면서 또 거인TV님께서 그럼 롯데가 현재 포수 트레이드 없을까요? 이것도 생각을 좀 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어. 네.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데, 네. 근데 사실 조금 카드가 안 맞았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음. 지금 키워야 되는 자원이 있잖아요. 여기에 이제 트레이드 선수가 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안 맞지 않을까? 이렇게 좀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계속해서 이 트레이드의 태풍에 누는 키움이기는 했지만 키움 이외에 뭐 제2의 팀, 제3의 팀도 그 트레이드 카드를 맞춰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고, 그 상황에서 지금 롯데가 호수를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,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올해 가을에 대한 의지를 조금만 낮추고 윈나우를 대문자에서 약간 소문자 정도로 바꾼다 그러면 롯데발 태풍이 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네, 그리고 이게 지금 유강남 선수가 자리를 비웠다. 이게 이제 공식화됐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드 시장에서 포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가 굉장히 좀 약자일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이럴 네.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한 1대1 어떤 카드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롯데가 원하더라도 카드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물론 뭐 팬들, 특히나 이제 뭐 가장 이 지금 가을 야구를 갈망하는 롯데 팬들께서는 아쉽죠. 80억 그쵸. 외부 FA가 지금 이렇게 한 시즌 반 동안 사실상 보여준 거 없이 이제 좀 아웃이 되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서 뭐 먹튀라는 단어들도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,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강남 선수라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팀에 충분히 또 어필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런 그 투수들을 되게 다독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또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줬고, 사실 이 선수 어떻게 보면 연고지도 하나도 없는 부산에 온 거잖아요. 그때 이제 초반에 굉장히 재밌게 본인은 이제 집에서 시리와 논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. 일단 초반의 얘기입니다. 네. 근데 워낙 성격이 좋으니까 이제는 뭐 거의 모든 선수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근데 이런 선수가 또 있어야 또 전체적으로 또 으쌰으쌰하는 시너지 분위기가 나잖아요. 그런 부분도 저는 그러니까 경기 외적인 어떤 리더십 부분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조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유강남 선수 또 방망이에 한 방이 있는 선수잖아요. 사실 롯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갈망이 많거든요. 그래서 건강하게만 회복을 한다면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뭐 원석영 기자가 이제 전달해준 리포트대로라면 이 리페어에서는 러셀 웨스트브룩처럼 기존의 운동력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조상우가 유강남이 내년 시즌에 돌아와서 지금 많은 롯데 팬들이 바라시는 그동안 못했던 몸값 내년에 이제 뭐 2배로 했으면 좋겠다.
이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7개월 정도니까 내년 한 2월 정도부터는 출전이 가능하다. 그러면 개막에 어느 정도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. 네,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7개월이면 내년 한 2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수 있을까? 왜냐하면 또 몸 상태를 그러니까요. 끌어올리고 예. 또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구단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7개월을 예상한 거다. 그래서 스프링 캠프 때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플러스 어쨌든 유강난 선수가 공백이 생긴 건 맞잖아요. 근데 이걸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면은 이걸 또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경기는 계속되니까 이 어린 선수들, 젊은 선수들이 좀 클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거 강민호 선수의 사례도 보면은 2006년 당시에 이 최기문 선수가 스프링 캠프 때 팔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을 통째로 비웠거든요. 이때 좀 신예 포수였던 강민호 선수가 이제 주전 포수를 맡았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그때는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최고의 포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또 안 좋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럼요. 우리 젊은 포수들도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공격적으로 좀 자리를 꿰차려고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그렇다고 손성민 선수 이제 막 인스타에다가 막 럭키 비키잖아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. 그럼 큰일 나죠. 네. 롯데 팬들은 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유강남의 공백보다 손성빈의 성장의 기회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손성민뿐만 아니라 지금 정복은, 서동욱 이런 선수들이 이제 번갈아 자리를 맡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김태형 감독은 지금 어느 선수에게 아무래도 좀 마음이 가 있는 상황일까요? 지금 어느 선수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어떤 이제 선발 투수와의 어떤 호흡이나 그날의 어떤 그 상대 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런데 일단 두 선수 모두 좀 빨리 커야 되는 선수이긴 맞죠.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떤 선수든 빨리빨리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다만 이 선수들이 지금 어쨌든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예를 들면 손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이 어떻게 보면 첫 풀타임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우여곡절 우당탕탕 하면서도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시야가 좀 넓어지고 있다는 게 말을 하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좀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채팅창에 라스트맨님께서 오늘 혜진 기자님 컨디션 너무 좋으신 것 같다고. 예.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? 양옆에 약간 아저씨들보다 좀 젊은 사람이 있는 게 낫죠? 그런 걸로 왜 그런 걸로 스스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.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원석연 기자도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. 원석영 기자도 저랑 할 때보다 확실히 표정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둘이 할 때보단. 저 아까 그 말 잘했다고 하셨잖아요.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입술이 덜 떨립니다. 예. 이제 풀리셨구나. 맞습니다. 그 초보 미식가님께서 유강남 선수가 조마우어 선수 같은 선수도 아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마우어 선수도 이 반월판 부상을 겪었죠. 그렇죠. 예, 네. 뇌진탕 부상이랑 비슷한 시기에 이 반월판 부상 수술을 하고 나서 근데 조마우어 선수는 이 뇌진탕 때문에 포수를 못했죠. 예, 네. 세게 오면서 동시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오면서 포수에서 1루수로 전향을 했었거든요. 예, 또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. 농구에서는 제가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또 농구와 야구에 쓰는 근육은 엄연히 다르니까. 또 다를 수 있으니까. 자, 그 모든 부분들 좀 감안을 해서 유강남 선수가 일단은 빠르게 또 쾌유를 하고 또 재활도 잘해서 내년 시즌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봤으면 좋겠다. 이렇게 이번 주제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.